또 하나의 지기현 판사에 대한 논란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법정에서의 모습을 좀 먼저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한번 드렸었어요. 기일을 원래 하나를 더 넣어야 된다. 해주시고 원래는 제가 이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아유 우리 변호사님들 저 간절한 눈빛에 제가 그냥 마음이 약해져서 11월 17일 그날 하루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방법이 없어요. 재판부도 변호사님들이 아 우리는 이날은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은 뭐 방법이 없는데 저 변호사님들께서 꼭 저 배고프실 때가 되면 이러시더라고. 감정에 따라서 막 이런 말씀 저런 말씀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뭐든지 이성적이고 원칙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지금 구속된 상태라서 식사 문제가 있어서 사실 제가 지금 마음이 지금 아니 근데 이건 피고인 입장이고 지금 기관 입장에서 저 교도관들도 다 지금 식사도 하시러 가셔야 되고 하는데 일단 빨리 물어볼 거 물어보시고 빨리 정리를 하죠. 이제 재판이 다 공개가 되죠. 그러니까 일각에서 제기되는 것이 지기현 판사가 이제 저런 식으로 재판을 진행하다 보니까 이게 재판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야. 너무 늦어지게 결론이 나오는 거 아니냐. 그러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풀려날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지적을 하더라고요. 저도 만약에 재판을 받으면 지기현 판사한테만 재판을 받고 싶습니다. 네. 제가 재판 받았을 때는 판사들이 너무나 지엄하고 말 한마디도 정말 눈치 보면서 답변했는데 재판 받은 적 있어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기현 판사 같은 분은 저는 처음 봤고요. 네. 지금 이게 일반 사건이 아니라 국가 반역을 저지른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내란 수괴와 주요 임무 종사자들에 대한 그런 재판인데 예. 저게 무슨 권위가 있습니까? 지금 저 재판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은 복장을 터뜨리고 내란을 저질렀던 그러한 혐의자들이 정말 거짓말에 거짓말, 변호인들도 너무나 불손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사정하는 저 모습을 보고 많은 국민들이 우라병과 화병으로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 이 부분 관련해서 모든 판사가 또 지기현 판사 같냐? 아닙니다. 이진관 판사 같은 경우 얼마나 단호하게 소송 지휘를 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 관련해서 사법부가 그래서 지금 국민들의 지탄을 받고 신임을 못 받고 있다. 이 부분 정말 냉철하게 성찰을 하셔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뭐 윤기찬 부위원장 변호사시니까 실제로 판사들이 피고인의 변호인들의 의견을 저렇게 잘 들어주나요? 저게 이제 판사들의 스타일이 많이 다른데 저희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재판을 아니라고 상정을 하고 두 판사 스타일을 놓고 볼 때 국민들은 어느 판사를 좋아할까요? 저는 지기현 부장을 좋아한다고 봐요. 네. 부드럽게 하는 피고인들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 저희 일반적으로 이건 제가 그냥 가십거리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변호인들 사이에서는 만약에 해당 재판 대상에 대해서 엄격한 판단을 할 때는 되게 부드럽게 해줘요. 다 들어주고. 그리고 엄한 진행을 할 때는 해당 특히 빨리 끝내려고 할 때는 뭔가 심정이 형성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언론이 예상하듯이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는 이거 분명히 뭔가 유죄가 나올 것 같고 엄격한 판단이 될 것 같다. 거꾸로일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거꾸로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지기현 부장이 한 저런 얘기들은 교도관들 식사는 이거 당연히 늘 얘기하는 얘기들이에요. 왜 교도관들 복귀 식사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변호인들 기일 잡는 것도 변호인들한테 다 상의해서 변호인들 가능한 날짜 잡는 것도 맞아요. 그런데 웃으면서 했다고 해서 이게 뭔가 봐주는 듯한 얘기를 한다? 저는 이 관점이 안 맞는 거고 통상 저희가 사법부 개혁 얘기하면서 너무 재판부들이 오만불손하고 권위적이고 하다라고 늘 문제 제기하잖아요. 근데 지금 권위적이지 않은 것 같고 왜 봐주고 있냐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안 맞죠. 판결을 끝까지 봐야 되는 것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지기현 부장이 하는 얘기들이 저는 저런 태도가 재판의 공정함을 예측할 수 있는 단초로 작용할 수는 없다. 아직까지는. 그다음에 이진관 부장도 마찬가지예요. 저렇게 한다고 해서 이진관 부장이 호통치고 문제 제기하는 그런 내용들을 보면 구성요건하고는 저는 관련이 없다고 봐요. 태도, 그다음에 자세 이런 걸 보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저분은 뭔가 심정이 형성이 돼 있구나. 그다음에 공소장 변경도 이진관 부장이 스스로 요구를 합니다. 그랬죠. 그러니까 내란 수괴 방조가 아니고 이건 내란 임무 주요 임무 종사다. 이것도 상당히 시사한 바가 커요. 언론에서 예정하는 바와 같이 이거는 유죄의 심리 갖고 있는 거다. 저는 이렇게 보지 않거든요. 내란 수괴 방조라는 것은 있을 수가 사실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법적인 본인의 어떤 소송지휘권 행사로 봐야 되는 것이지 저는 그래서 이렇게 빨리 서두르는 것 자체가 오히려 우리가 예상하는 것과 상반되는 결론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럼 판결의 속도 한번 볼게요. 왜냐하면 이부 속도 관련해서 윤갑근 변호사,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 측에서도 이러다가 내년 12월까지 재판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 얘기 듣고 강성필 부대변인 의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처럼 검찰의 일방적 주장대로 가서는 저는
금년 12월이 아니라 내년 12월까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2월까지 해야 된다는 수준이요? 예. 근데 이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 판사가 일단 친절한 게 좋죠. 권위적이지 않고. 근데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것은 일반적인 사건이 아니라 이 내란범과 관련된 사건이고 이게 피고들이 만약에 유죄가 확정이 되면 사형 내지 최소 무기징역이 될 수 있는 중범죄인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사건과 또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이 위중함을 판단을 한다고 하면 이렇게 가볍게 웃어가면서 할 재판은 아닌 것 같다는 거. 혐의 그런 거는- 자체가. 네, 그런 예. 거는 확실한 것 같고 또 지경 판사에게 요구하는 거는 웃지 말고 친절하게 하지 말라 그게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할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진관 판사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뭐 이상민 전 해양부 장관 같은 경우는 인치를 또 시키려고 하는 노력을 보여주고 또 제대로 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최대한의 재판이 원활하고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본인이 가진 권한 내에서 법적 시비에 휘말리지 않도록 재판을 진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 측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경 판사 같은 경우는 이 정말로 이 말랑말랑한 분위기 속에서 제대로 된 어떤 진행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재판이 늘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로서는 걱정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다. 그런 모습인 겁니다. 예. 저희가 이제 대담 중에 나오는 이진관 판사가 실제로 좀 어떻게 좀 진행을 하는지 영상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생각할 수도 없는 계엄 비상계엄이 됐는데 정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다가 나오셨다는 거 아닙니까? 무슨 뭐 저희들에게 선택이나 무슨 뭐 참제 여지가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법적인 책임을 떠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적절하신 겁니까? 법적인 책임을 떠나서 사실은 저희 국무위원들도 사실은 어찌 보면 피해자인 거죠. 변호사비 들고 이 법정까지 나와서 아까운 시간에 정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물론 저 모습은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달리 보일 수도 있겠지만 최대표 네. 그 부분이요. 그러니까 법정처럼 뭐 신문하고 이런 거를 누가 주도하냐, 판사가 주도하느냐, 아니면은 뭐 그렇게 다 의견 들어가면서 하느냐 그 차이는 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지금 이진관 부장판사가 이게 최소한 역사의 법정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사법의 법정이기도 하지만 역사의 법정이라는 생각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사실 이게 뭐 아직 내란 혐의로 재판을 받는 거지 내란이 된 건 아니고 그다음에 아직 결론이 난 건 아니지만 그 과정에서 국무위원이 네 글자잖아요. 국무위원이라는 분들이 그렇게 그냥 수동적으로 따라가는 게 맞았느냐. 그런데 지금 와서 진술하는 과정들도 하긴 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뭐 피동적으로 뭐 따라가는 게 따라가는 거다. 그렇다면 우리 법으로 정한 국무위원은 나라의 국사를 정하는 일인데 예. 그게 그렇게 간단한 일이냐. 그리고 그런 태도와 자세로서 지금 재판에 임하는 게 맞느냐 꾸짖는 거는 이게 오늘 아까 결론을 예단할 수 없어요. 윤기찬 부위원장 말씀대로 결론을 예단할 수는 없는데 최소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내가 지금 여기서 주재하고 있고 지휘하고 있는 이 법정은 사법의 법정이기도 하지만 역사의 법정이기도 하다. 이게 생중계되고 있는 과정에서 마치 뭐 법원장으로서 존재감을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 최소한 여기 증인들 태도도 국민들이 이거를 지켜보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다시들 하는 말들이 역사의 사초에 남는 기록이 될 수도 있으니까 엄정하게 임하고 조금 더 책임감을 갖고 임하라. 이렇게 준엄하게 꾸짖은 것으로 봐요. 그런 측면에서 사법과는 별개로 어떤 역사적 책무를 강조하고 그 국무위원으로서의 자세를 강조했던 그런 것들은 굉장히 좀 이례적이지만 저는 그래도 시사하는 바가 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윤기찬 부장님, 만약에 윤 전 대통령 구속 만료 시점까지 판결이 안 나오게 되면 그냥 석방되는 건가요? 석방을 해야 됐죠. 아, 석방해야 그래서 되는 거군요. 아마 구속 기간 만료 며칠 전까지는 이제 보석을 통해서 여러 가지 조건을 붙인 석방을 할 겁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그동안에 이 정치인들 관련된 재판들을 보면 다 너무 늦게 그 1심 결론이 나왔어요. 예. 제가 뭐 누누이 열거를 안 하겠습니다만은 따라서 이 재판이 왜 늦느냐 이거 갖고 저는 어떤 그 공격의 대상으로 삼을 건 아닌 것 같고 심리에 충실하냐를 갖고 삼아야 되는 거죠. 이게 왜 빨리 안 하냐의 문제가 아니고. 예. 그러니까 지경부장 입장에서 보면 빨리 하려고 걸석재판까지 도입한 거예요. 걸석재판은 피고인이 출정을 일부러 늦추려고 안 할 경우에도 재판 진행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계속 걸석재판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재판 지연을 안 하려고 걸석재판하고 있는데 자꾸 지연한다고 하니까 본인도 억울함이 있을 겁니다. 예. 저는 개인적으로 빨리 하느냐 늦게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이걸 과연 심리를 충실히 하느냐 여기에 방점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예. 그것은 전 풀 영상을 다 봐야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섣부른 그 재판부 판단을 지금부터 하는 것은 두 예. 재판은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정치권에서 함부로 판단하는 것은 오히려 재판부를 압박하는 꼴이 되지 않을까. 예. 그러니까 그 충실한 심리가 안 된다는 것 같아요. 지금 상황으로서는. 아니 이제 이게 지기현 판사에 대해서 정부 여당과 국민들이 처음부터 비판한 게 아니었잖아요. 예. 재판을 지켜봤죠. 그런데 공개 재판도 안 하려고 굉장히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고 무엇보다 법에도 없는 구속 취소를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혼란을 일으켰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이제 불안하게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까지. 예. 네.